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 주얼라입니다. 오늘은 최근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오늘 이 마이너스 28% 급락 중인 SK 이터니스를 가져왔습니다. 마이너스 28% 급락하는 거 너무 무섭고 이거 지금 와서 보기에는 너무 많이 상승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유가 상승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단순 유가 상승에 의한 이 3월의 상승과는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재료의 개수도 다르고 들어오는 수급의 질도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멘텀 주도주가 될 SK 이터니스를 이미 매수하신 분들과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다르게 대응해야 할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SK 이터니스가 장중 마이너스 28% 급락 중입니다. 거의 하한가에 근접한 모습인데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지만 중요 지지선이었던 7만원 선을 깨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끝일까요? 현재까지로는 저는 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7월 한 달간 외인은 800억, 기간은 1500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 SK 이터니스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기간은 마이너스 40억 순매도, 외인은 급락할 때 오히려 순매수를 하다가 지금은 20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는 흐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 하락의 주체였을까요? 바로 이 기타 법인입니다. 기타 법인이 120억 정도 순매도를 때리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사실 금요일에도 기타 법인이 130억 정도 순매도를 하였습니다. 다만 그때는 개인과 이 기관의 순매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보합으로 끝났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기관의 이 약한 차익 실현 물량과 그 다음에 개인의 매수세가 크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격하게 밀린 흐름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규 매수자에게는 기회를, 그리고 기존 매수자에게는 홀딩, 그리고 추가로 내일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SK 이터니스를 왜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타점에서 신규 매수자분들이 접근 가능한지, 그리고 기존 보유자분들은 언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요즘 계좌를 보면 이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고점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별 계좌나 개별 종목들의 체감 손실은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지수도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7%로 이렇게 크게 밀리는 흐름이지만 특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들을 손절하고 그 다음에 3전 닉스로 갈아타면서 중소형주나 이 비주도 섹터에 있는 이 종목들은 지수 대비 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이 많은 코스닥의 지수는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이러한 이 반도체로의 수급 쏠림 변화가 비반도체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중심에 있던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의 수급의 이 출발점 역시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의 첫 번째 이 흐름은 바로 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이었습니다. 이 전쟁이나 이 중동 긴장으로 보통 유가가 오르게 되면 시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은 흥구석유나 S오일 같은 이 석유 관련주, 그리고 사료나 아니면 해운 관련주들이 전쟁 테마로 묶이면서 움직입니다. 3월에도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SK 이터니스 또한 3월에는 216% 그리고 7월에는 99% 상승하면서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적응을 합니다. 적응. 그래서 이 3월에 나왔던 상승에서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7월에서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을 만드는 수급 주체가 이 S오일 같은 이 대형 실적이 나오는 대형 해치주로에 이동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오일의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이 3월이나 7월이나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SK 이터니스의 경우에는 3월에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7월에 오른 것 또한 100% 상승했기 때문에 수급이 이동을 했다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으로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SK 이터닉스의 상승은 3월에 단순 유가 상승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수급 이동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SK 이터닉스의 유가 상승에 의한 수급과 그다음에 3대 데이터 센터,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KKR이라는 이 사모펀드의 기대감까지 서로 다른 재료들이 겹쳤습니다. 여기 유가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재료가 겹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 핵지주로서의 이 단기적인 수급과는 다르다. 그래서 상승의 지속성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기대가 훨씬 더 커진 상황입니다. SK 이터닉스에 대해서 수급의 질 자체가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3월에는 어땠는지 7월에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3월에는 보시면 개인이 3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외인이 400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90억 정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은 매도하는 전형적인 테마 장세에서 자주 보이는 수급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7월을 보시면 개인이 큰 폭으로 2,300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외인이 800억 순매수, 기관이 1,500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물량을 내놓고 외인하고 기관이 그 물량을 받아갔습니다. 물론 개인이 팔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를 높이면서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속적인 이런 매집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짜리 테마로는 볼 수 없고 중장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렇게 보시면 윗꼬리가 달리고 오늘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다 팔고 떠난 거 아니냐라는 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급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 금요일 수급을 까보니 외국인이 일부 차익 실현 600억 정도 차익 실현을 한 거 말고 기관이 600억을 그 물량을 그대로 받아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이 개인 중심의 수급과는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SK 이터닉스의 가장 큰 모멘텀이 트리거가 된 SK그룹의 데이터 센터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SK가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지을 건지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호남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강원의 데이터 센터에서 AI를 학습을 시키고 영남에서 로봇과 제조 현장에 적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전력입니다. 반도체 공장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고요. AI 데이터 센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서버를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을 사용합니다. 피지컬 AI 로봇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는 전력 공급이 가장 사업의 핵심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SK그룹이 지난주 금요일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2029년까지 5기가와트 그리고 2035년까지 총 15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제 사업 단계로 옮기기 위해서 SK하이퍼라는 이 법인도 실제 설립을 했고요. 전담 법인도. 그러니까 이제는 별도 전문 회사를 만들고 실제 사업 개발 단계로 들어가는, 실제 구현 단계로 넘어가는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SK그룹 안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개발하고 그리고 기업과 이 PPA라는 전력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ESS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는 여기서 바로 부각이 된 것이 SK 이터닉스입니다. SK 이터닉스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개발하고 여러 발전소를 하나의 대규모 전력 자원으로 묶어서 기업에 장기로 PPA를 체결해서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쉽게 말하면 SK텔레콤의 전담 법인이 데이터 센터의 이 부지와 인프라를 담당한다고 치면 SK 이터닉스는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자원과 이 전력 계약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회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SK 이터니스가 SK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SK그룹 내부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고 SK 이터니스가 그 수요와 연결될 수 있는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이미 주가에 그룹 내 역할 확대 가능성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 데이터 센터 대상으로 어떤 PPA, 정기,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오는지, 그리고 SK 이터니스가 전력 공급망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는지가 이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 확대는 분명 다른 태양광 관련주인 OCI 홀딩스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에도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왜 시장은 세 회사 가운데서 SK 이터니스를 가장 크게 좋게 보고 강하게 상승하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SK그룹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전력을 조달하려면 당연히 SK그룹인 SK 이터니스에게 맡기겠죠.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데이터 센터가 원하는 것은 최종 결과물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OCI 홀딩스는 폴리실리콘과 이제 해외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HD 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셀과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건 이 폴리실리콘이나 태양광 패널 자체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장기 공급 계약인 이 PPA 계약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PA 계약은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이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정해진 조건과 가격으로 구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고요. 이런 장기 계약이 체결되면 발전 사업자는 전기를 팔 곳이 딱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개발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지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는 장기간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면서 이 아리백이나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니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PPA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직접 SK 이터니스가 태양광 패널을 만들거나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이 여러 지역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소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들을 확보하고 이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대기업이나 데이터 센터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규모 전력 자원으로 구조화를 한 뒤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가장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재료가 붙은 게 있습니다. KKR이라고 사모펀드의 이름인데요. 이 가장 유명한 게 오비맥주를 2조 원에 인수를 해서 경영을 아주 잘 해가지고 5년 만에 회사를 키워서 6조 원에 3배의 기업 가치 높여서 엑시트를 한 그런 사모펀드입니다. 이런 이 KKR이 SK 이터닉스의 지분을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되고 SK와 함께 이 신재생 에너지 통합 법인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KKR은 이 자금 조달, 그리고 SK 이터니스 측은 발전소 개발과 운영 역량을 맡는 구조로 해서 이제 태양광 풍력 ESS 사업을 확대하고 향후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 공급까지 노리는, 이렇게 되면 이터니스가 더 많은 발전소를 확보하고 동시에 여러 PPA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PPA 시장을 활성화를 더 시킨다면 이 SK 이터니스가 구조화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 물량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지금 주가를 올리는 모멘텀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SK 이터니스는 예전에 이 SPC, 과거에 SPC에 지분을 투자해서 발전소 SPC에 지분을 직접 투자해서 시공까지 맡는 구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를 늘릴수록 초기 자본 자체가 계속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개발 용역, 수수료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개발 용역이라는 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발전소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그 전기를 팔 수 있도록 프로젝트 전체를 구조화시키는 이런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K 이터니스가 발전소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매입한 뒤 인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을 하고 그리고 전기를 살 기업과 이제 PPA까지 연결하고 이 장기 공급 계약까지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 발전소 자체는 SPC라는 이 솔라닉스라는 SPC가 보유를 하고 이터닉스는 이 과정을 만들어준 대가로 개발 용역을 보내서 만들어준 대가로 용역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0메가와트 기준으로 약 100억 원의 수수료를 받는 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자기 돈으로 오래 들고 가지 않으니까 이 초기 자본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낮아진 자본으로 또 회수한 자금을 다음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서 반복 가능한 이렇게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모펀드 말씀드린 것 같이 KKR이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 자금력이 붙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발전소를 동시에 확보하고 그리고 구조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회전율 자체가 높아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게 되면 2026년 실적은 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높아지는 이 상저하고 패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솔라닉스 6호와 7호 그리고 풍력과 연료전지가 이제 하반기에 매출로 반영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027년에는 인천 구럽도 해상풍력 그리고 고정 계약과 그리고 ESS 추가 상향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부터 2029년에는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분법 이익까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를 왜 직접 계약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PPA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건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밤에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풍력도 바람이 약하면 발전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태양광과 풍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시간에는 이 BSS와 LNG, 이 SMR 같은 전원으로 보완하는 조화로운 이제 전원 믹스가 필요로 합니다. BSS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저녁이나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 이렇게 꺼내 쓰는 대형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약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 앞으로 100기가와트까지 확대를 한다 하니 추가로 61기가와트가 더 설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BESS와 재생에너지와 이런 이 조화로운 전원 믹스가 더 추가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인 PPA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 구매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발전 사업자에게 앞으로 20년 동안 이 발전소의 전력의 일부를 사겠다고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전을 우회한다는 말이 있는데 한전을 우회한다는 말은 아예 전선을 이제 한전 전선을 쓰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송배전망은 한전 거를 쓰되 전기 구매 계약 자체를 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체결하겠다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PPA가 여기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PPA는 현재 지금 규제가 아예 재생에너지만 PPA가 가능하도록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RE100이라는 거를 확보를 하려면 재생에너지를 일부러 써야 한다면 태양광과 풍력, PPA가 제도적으로 유리하다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전소를 여러 개 묶어서 기업들에게 PPA로 전력을 장기 공급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SK 이터닉스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SK 이터니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본다면 싸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재생에너지 개발 운영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12개월 선행 PER 기준 20배에서 30배 사이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SK 이터니스는 27년도 선행 PER 기준 58배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비싸다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숫자만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큰 게 맞다. 다만 한국의 전력 수요 성장 속도,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 재생에너지 정부의 이 100기가와트 목표 등,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KKR 사모펀드의 플랫폼을 이용한 이런 사업 확대를 고려한다면 이 시장에서는 지금 SK 이터니스에 이러한 요소들에 따른 프리미엄을 더 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익이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이런 사례가 없었냐 보면, 과거에 유럽 해상풍력의 전성기에는 이런 해상풍력 회사들도 50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초입에는 현재 이익보다 앞으로 커질 시장을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익이 올라온다면 이 멀티플을 높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높은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밸류에이션까지 봤고, 진짜 마지막으로 좋은 회사와 이 좋은 매수 타점은 다르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차트를 보면서 실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이터니스의 주봉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SK 이터니스는 과거 이렇게 두 차례 막혔던 고점, 쉽게 말해 쌍봉이라고 하죠. 이 쌍봉 구간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상승 파동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만 본다면 현재 컵 위드 핸들 패턴을 만든 뒤 현재는 손잡이 부분을 만들려 내려온다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 좋은 재료와 강한 수급이 한꺼번에 붙으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짧은 시간에 거의 한 2배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원래 그래서 7만원 선을 지켜준다면 가격을 크게 내리지 않고도 옆으로 쉬는 이러한 형태의 기간 조정을 거친 뒤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아쉽게도 76,000원의 이 단기 지지선을 이탈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V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보다는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조금 더 거친 뒤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회사의 SK 이터니스라는 회사의 성장 논리가 사라진 것과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차익 실현을 받아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전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SK 이터니스에는 여전히 이 AI 데이터 센터와 이 PPA 계약의 중요성, 그리고 KKR이라는 사모펀드의 합류라는 중장기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아무 가격이나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나오는 이 조금이라도 내일 당장 나오게 될 반등이 나온다면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58,000원 이하에서 계획한 지금 SK 이터니스에 들어가기로 한 자금의 3분의 1 비중을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 62,000원까지 올라간다면 한 번 매도 후에 수익 실현을 한 후에 다시 62,000원 이하에 왔을 때, 그리고 6만원이 깨지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3분의 2 비중을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크게 하락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62,000원으로 반등한다고 해도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내가 매수를 해서 물려있다 위에, 그렇다면
이 추가로 사용할 현금이 남아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할 금액의 3분의 1만 58,000원에서 매수를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54,0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을 탔으면 평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아진 평단가까지 올라오면 욕심을 가지고 더 가져갈 거야, 더 올라갈 거야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절반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62,0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이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본전에 왔을 때 팔고 싶어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62,000원까지 왔다가 밀릴 흐름이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으로 이용을 하신다면 SK 이터닉스에서 충분히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찾았다고 바로 사지 말고 좋은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매매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알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